안녕하세요. 5월 30일 목요일 드디어 매일매일 습관처럼 행정법 시간이 되고 왔습니다. 목요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 금요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리 매일매일 습관처럼 해서 실력 한번 올려봅시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매일 행정법 정인정 선생님이 하는 매일 행정법 스타트. 자, 지방직 7급 23년도 문제입니다. 이거 행정계약인데, 행정계약이 일반적으로 공포상 계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상 계약도 있는데요. 근데 우선은 공포상 계약을 주로 담당하는 건데, 조금 알아둬야 할 법이 있어요. 행정계약이라고 그래서요. 자,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 있고요. 요 자리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운영법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갖고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요 법이 요즘에 최근에 개정되면서 여기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해서 자, 얘기할 때 여기서 공공 입찰 계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공공 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니면 계약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사법관계로 봅니다. 이 세 개 법에는 요거에 관해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 정지는 여기까지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보는데 요거는 일정 기간 입찰 자격 참가 정지가 계약 내용으로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명확하게 지지되어 있다면 계약상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 정지이기 때문에 그건 공법 관계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없는데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 정지가 나오면 여기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은 일정 기간 자격 정지에 관해서는 계약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기간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으로 따로 정할 수 없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요게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그거예요.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계약 내용으로 따로 정할 수 없어요.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은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 정지를 이건 계약 내용으로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대신 계약 내용으로 따로 정할 때는 명시적으로 합의하에 계약의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는 계약에 따른 일정 기간 자격 정지니까 공법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공법 관계로 보지 않아요. 다만 요게 계약에 없는데도 나오면 그거는 똑같이 일정 기간 자격 정지는 행정처벌로 보는 거예요. 그것만 구별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거 이해는 나머지 뭐예요? 그냥 공법상 계약으로 가는 거죠. 그건 공법상 계약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래 행정처벌을 해야 될 것을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으로 개별적으로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법상 계약을 선택하는 거지 그거는 공법관계예요. 당사자 소송하고 처분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행정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한번 보게요. 자,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냥 말 그대로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해서 계약,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빌어서 처벌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니은도 볼게요.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말 또는 서면으로 공법상 계약. 여러분 공법상 계약은요 서면으로 할 것이라고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요. 말로 안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죠. 이건 행정기본법에 공법상 계약이 들어오면서 나온 조문이죠. 아니 여기 기억이 어디 공법상 계약이라고 했어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라고 그랬죠.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은 서면으로만. 자, 디귿 중소기업정보진흥원장이 갑주식 회사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와 지원사업 지원 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 해지. 아, 이게 협약 해지요. 또 이 해지를 나중에 추후에 한마디로 해지 통고도 해주겠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협약 해지, 협약의 해지, 행정반 계약, 그에 따른 자 또는 뭐 통보, 해지 통보 이렇게 해지 통보야 환수 통보. 이 두 가지는 외우세요. 많이 나왔어요. 환수 통보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협약의 해지도 많이 나왔어요. 이거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 대등한 당사자끼리 하는 대등 당사자끼리 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 이 우월한 지위에서 나오는 권력 작용이 아닙니다. 요건 유명한 판례예요. 협약 해지와 환수 통보 두 가지 사건. 이건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상대방 권리물을 변동시키는 건 맞지만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거는 당사자,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나오는 공법상 계약의 일종이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리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이른바 공공계약은 그냥 사법관계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의이 없은 사법상 법률. 너무나 많이 나왔어. 그럼 리을은 맞는지 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이들 이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은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 정지 2년의 범위 내에서 요거를 계약 내용으로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나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따로 정할 수 없어요. 그냥 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권력적으로 보고 처분입니다. 이건 따로 외우셔야 돼요. 하지만 이 세 법 다 모두 다 공공입찰계약, 공공계약 또는 계약 나오면 그냥 사법관계로 보시면 돼요. 이게 공포상 계약하고 좀 달리 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법을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면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리을이 나와야겠네요. 기억, 리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도 자, 매일 행정법 정리해봤어요. 어려운 법이죠. 이런 것들을 짧게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의 실력도 매일매일 올라가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봤으니까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날도 저랑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행정법 정인영이었습니다.